휴먼스토리 출연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칼국수집 운영으로 연매출 70억 원을 기록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던 셈이었는데요. 이 사장님의 회사 운영 방식은 세계적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수석 파트너 겸 기업 혁신 전문가와 똑같습니다. 사장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는 기업을 만든 겁니다. 회사는 다 달라도 혁신의 원리는 결국 비슷하다는 거죠. 회사를 키우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회사 업무 중에 가장 어렵고 비효율적인 게 바로 결제입니다. 결제를 하면 작은 사업은 과장, 부장 3단계, 중요한 프로젝트는 임원이나 대표까지 5에서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결제가 나려면 오랜 기다림과 수정이 필요하죠. 제조업 체제에서 이러한 결제가 당연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나는 지금은 세워라 내워라 결제 체제를 고집하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세계의 비즈니스 구루들은 디지털 시대 사업의 성패를 아이템이 아니라 타이밍에 달렸다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요즘 디지털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앱을 만들 때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놓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취하죠. 사용자들을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아는 현명한 CEO는 결제 단계를 최소로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결제 방식을 고집하면서 선택과 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수석 파트너자 기업 혁신 전문가인 마틴 다노사스트로는 기러기 때로부터 조직의 운영 시스템 혁신 단서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V자 대형을 이루며 나는 기러기 무리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리가 선두의 대장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러기 무리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대형을 유지할 수 있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지치면 뒤에서 날던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리더는 날개짓으로 양력을 발생해서 뒤따라오는 무리들이 적은 힘으로도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무리들은 울음소리를 내서 리더를 격려합니다. 목표를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대형을 형성하는 기러기 무리는 빠르게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 다음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조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마틴 다노사스트로의 컨설팅 팀이 혁신 단서를 얻기 위해서 구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제포스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기업을 방문했을 때 마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사의 구조는 어떤가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보고는 누구한테 하죠? 업무는 누가 정해주나요? 그런데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틴은 당황했습니다. 조직의 기본 원칙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만 계속 되풀이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면밀하게 회사를 분석한 결과 조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각 팀은 자율적이며 소규모로 움직였고요. 스타트업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품 담당, IT 기술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제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다른 부서로 업무 이양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틴을 안내했던 회사 직원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어떤 걸 포기하시겠어요? 마틴은 그 질문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고민했던 기업 혁신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새 것을 받아들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은 사실을 고객사에 적용한 결과 1년도 안 돼서 홍보, 제품, 관리, IT 등 고립된 업무 환경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3,000명의 직원을 전문성을 갖춘 350개의 팀으로 재조직할 수 있었고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결과 제품 담당자가 좋은 의견을 내면 옆에 있는 기술 담당자의 생각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이양, PPT, 형식적인 절차 없이 고객 대상 시연도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뭘 포기해야 하지라는 질문은 안성맞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팀에서나 가능하거든요. 복잡한 절차나 업무 이양, 필요 이상의 관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각 팀은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바로 우리 행동입니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결정을 내리는 창의적인 팀을 원한다면 그만한 능력과 자율성을 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책임자로 일하고 솔선수범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해야 할 건 목표와 방향은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공유하는 기러기 무리처럼 말이죠. 방향성을 공유해야 자율성도 보장됩니다. 관리자는 직원들이 목표를 공유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팀원들끼리는 투명하고 열린 소통이 필요합니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방향성과 투명성을 공유한 자율체계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조직에서는 정보를 독점하고 반사이익을 누리는 관리자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득권자들은 정보의 위력과 힘을 잘 알기에 투명한 소통 방식을 반대합니다. 소통 방식이 투명해지면 특권을 빼앗기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조직 개편은 고위직의 역할 변화를 더 크게 요구합니다. 임원들은 결제를 기다리는 대신 각 팀을 찾아가서 도울 점이 있는지 파악해 와야 됩니다. 권한을 내려놓으니까 과정이 간결해졌고 소통 방식이 투명해져서 수정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중간 관리자도 바꿔야 됩니다. 업무 이양과 보고가 줄어들면서 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바뀐 조직 체계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실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단순한 구조가 되는 거죠. 마티니 컨설팅으로 조직을 바꾼 기업은 1년에 몇 차례뿐이던 신제품 출시가 몇 주에 한 번으로 가능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바뀌자 사내 곳곳에서 신생기업처럼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면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연매출 70억 칼국수집 사장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가게 운영 방식은 마틴이 이야기한 조직 개편 방식과 흡사합니다. 본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각 지점장으로 보내서 노하우와 경영 방식을 공유하는 식입니다. 지점 운영은 지점장이 알아서 합니다. 운영 방침에 대해 기본 방향은 당연히 공유하고요.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젊은 사장이 교낸 지점장들은 각 지점에서 성과를 올리면서 성과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다려준 덕분입니다. 지점이 확대될수록 회사의 매출액은 더 올라가겠죠. 자영업을 해도 계획이 아니라 기획을 하는 사람은 생각의 수준이 다르고 또 성공하는 정도 역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진의 사고방식 변화입니다. 경영진부터 변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목표를 공유하고 자율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되 직원들의 결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도울 일은 없는지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보고 실천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